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그러면 인티그레이션을 고등학교 때 그리고 1학년 때 캘큘러스를 배웠을 때 다 배웠는데 뭘 또 배우냐? 그렇죠. 별로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물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를 보다 보면 조금 좀 복잡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되게 복잡한 게, 아이디어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딱 셋업을 해놓으면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결국은 계산 문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물리학에서 푸는 문제는, 특히 물리학에서는 수리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답이 결국 물리학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마지막에 묻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담겨진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라. 우리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답이 뭔데? 답이 뭔데라고 물어봐요. 내가 지금 저 중학교 다니는데 아들놈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 때는 답이 틀려도 계산 과정이 맞으면 점수를 대부분 준다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한다고 쳐봅시다. 중간 과정이 조금 틀린데 답이 맞았어. 중간 과정은 맞았는데 답이 틀렸어. 누굴 더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아요? 답이 맞은 사람은 먼저 점수를 줘요. 답이 맞은 사람은 만점에서부터 과정이 틀린 거에서 깎아 나가기 시작하고, 답이 틀린 사람은 낮은 데서부터 과정을 보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답이 맞아야 돼요. 무슨 짓을 해서든 답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무리 계산 과정이 잘 맞고 이걸 논리적인 과정을 다 맞춰도 답이 틀리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더군다나 연구를 하는 데서는, 특히 이론하는 곳에서는 논문 발표를 했는데 계산 한번 틀리면 그 사람 계산 앞으로 안 봐요. 왜냐면 얘는 계산을 못하는 애야. 로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계산을 보고 확인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티그레이션을 하는데, 그럼 우리 다 했는데 왜 이런 걸 하냐? 뭐냐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답을 내려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아이디어로 막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답을 구하려면 요식을 풀면 된다 라고 수식 하나 혹은 몇 개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모든 잡다한 혹은 모든 말로 잘 설명된 거를 여러분들이 퀀티터티브하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잘 풀 수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단계는 잘 풀어놓은 걸 이제는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수식만 딱 보고서 수식이 이렇게 나왔잖아 라고 아니라, 그럼 이 수식이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에브리데이 랭귀지로 얘기했던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고, 그 수를 풀고 그거를 다시 에브리데이 랭귀지로 표현하는 능력, 이게 문제 푸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되죠. 그걸 잘하려면 많이 풀어봐야죠.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풀어본 다음에 꼭 한번 생각해봐. 이 나온 솔루션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 과정이 피직스의 과정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물리학과에 와서 피직스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도대체 뭘 뜻하냐, 혹은 나의 인투이션을 얼만큼 이걸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된다. 왜? 좀 그 특별한 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규칙을 찾아내는 노력. 이게 바로 피직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직스를 한다는 게 뭐냐면, 뭐 좀 복잡한 지식이나 복잡한 운동 방정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걸 배우고 문제를 풀어서 나온 문제가 도대체 나의 인투이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라고 계속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피직스를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물리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나한테 들었으면 꼭 문제를 다 푸는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뭘 뜻하냐, 이 중에서 디스턴스 한 베리어블이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되냐, 한 베리어블이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자꾸 여러분들한테 생각해보는 그 과정이 피직스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이 과정에서 그런 걸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아까 말한 문제를 푸는 과정, 혹은 피직스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냐면 에브리데이 랭귀지로 되어 있는 걸 퀀티터티브한 수식으로 셋업을 하고 그거를 푸는 과정을 우리를 본다, 정확하게 푸는 과정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그럼 그걸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그럼 우리 인티그레이션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냐? 우리 여러 가지 인티그레이션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었어요. 그럼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써서 이제 뭐냐 하면 무슨 짓을 해서든 답을 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인티그레이션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물리학에서는 인티그레이션은 어떤 양이 있으면 잘게 쪼개서 더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1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본 것처럼 y가 fx다, x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하면 뭐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그럼 이 안에 a에서부터 b까지, 우리가 a부터 b까지 이걸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기하학적으로는 이 커브 밑에 있는 x축의 요 사이에 있는 에어리어를 나타내는 거죠. 이 에어리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잘게 쪼갠 다음에 요 길이가 dx, 굉장히 작으면 여기 커브가 막 심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에브리지 밸류로 두 개의 평균값 정도로 되고, 점점 줄어들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줄어들 테니까요. 직사각형의 넓이 각각에 대해서 쭉 여러 개를 구할 수 있죠. 그걸 더한 다음에 요 폭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돼요.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0이 아니면은 실제로 이 직사각형을 구하면 커브인 경우랑 약간 벗어나는 게 있긴 하지만 그 극한을 0으로 보내면 우리 그 커브에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은 어떤 적분이 나오면 잘게 나누어서 그 우리가 필요한 양을 요 양을 작은 인피니테시멀한 엘리먼트를 구한 다음에 모든 정해진 구간에 대해서 더하자는 거예요. 인티그레이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더할 때 이런 1차원인 경우 다 간단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우리 물론 이 구간이 이렇게 되지 않고 좀 또 1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커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커브가 있으면 이거의 에어리어를 구해라.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요 위에 있는 커브의 밑에 있는 에어리어, 요 밑에 있는 커브의 에어리어를 빼면 요 사이에 있게 나오고, 다음 같은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테크닉을 썼을 때 이 커브가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적분의 로어 리밋과 어퍼 리밋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적분의 인티그레이션의 아주 리거러스한 매스메티컬 프루프, 무슨 레베스크 인티그랄, 인티그레이션 메저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 않고, 우리가 따지는 피지컬이라는 양들은 전부 다 컨티뉴어스한 펑션을 이루기 때문에 이상한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인티그레이션 메저가 어떻게, 우리 이런 고민 안 해요. 혹시 수학과 학생들은 그런 거를 관심 있어 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우리 1차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돼 있고, 그러면 우리 디퍼런시에이션을 할 때도 베리어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를 했었죠. 적분도 여러 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에도 소위 멀티플 인티그랄을 해야 되는데, 멀티플 인티그랄을 하는 아이디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잘게 잘라서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한 엘리먼트를 본 다음에 전부 더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1차원인 경우에는 y를 x에 대한 함수라 그러면 다음과 같은 커브로 주어지지만, 2차원에서 z라는 게 fxy다, x와 y의 함수다.
그러면 물론 변수가 더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x, y, z가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의 변수라고 하면 저건 틀림없이 어떤 특정한 서피스를 이룬다 이거예요. x, y, z 공간에서 틀림없이 어떤 서피스를 이룰 텐데 그 서피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서피스의 에어리어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요 밑에 있는 볼륨을 구하고 싶다. 요 서피스로 커버된 요거에서 XY 평면에 있는 요거의 볼륨을 구하고 싶다. 하면 역시 이것도 잘게 나누어서 요 중에 한 기둥을 보면 요 길이가 dx, 요 길이가 dy, 요 높이가 z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특별한 xy. 그럼 요거의 만약에 볼륨을 구한다고 하면 요 작은 엘리먼트에 대한 볼륨을 구한 다음에 모든 가능한 가질 수 있는 xy 값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xy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컨스탄트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요 서피스 위에서 어떤 특정한 z가 컨스탄트였을 때 나오는 커브가 바운더리가 좀 복잡한 함수이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구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문제를 셋업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풀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건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어떤 대칭성이 있는 경우, 대칭성이 없는 경우는 무식하게 풀어야 되죠. 대칭성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적당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다시 말하면 그 인티그레이션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잘 고르면 된다 이거예요.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위치를 기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특징을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우리 그 특징을 알아놓으면 다음과 같은 인티그레이션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는 게 가장 유용한가 하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멀티플 인티그랄에서 어퍼 리밋, 로어 리밋을 정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멀티플 인티그랄에 대한 엑서사이즈를 몇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어진 여러 가지 멀티플 인티그랄을 x, y, z가 있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푸는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특정한 코디네이트 올 거예요. 2차원에서는 폴라 코디네이트, 우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했었죠. x, y를 r과 세타로 표현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2차원이고 3차원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코디네이트들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랑 그 다음에 스페리칼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인티그레이션을 볼 때 인피니테시말 엘리먼트를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챕터의 첫 번째 섹션을 끝난 거죠. 왜냐면 우리는 더블 인티그랄이랑 트리플 인티그랄 같은 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다음 같은 거는 뭐냐면 우리 여러 가지 이그샘플, 인티그레이션 지금까지 배우는 거는 다음부터는 이 인티그레이션 챕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벡터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벡터 어널리시스를 쭉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시어렘 벡터에 대한 디퍼런시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인티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가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보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니까 여러 가지 유도하는 과정들 이런 게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수리물리를 하기 전에 수리물리를 기본적으로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소위 프릴리미너리 스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익샘플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이 익샘플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Z가 1 플러스 Y인 경우, Z가 우리 X, Y, Z 중에서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면 C가 1 플러스 Y야. 그럼 틀림없이 어떤 서피스가 있죠. 어떤 서피스를 틀림없이 주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 이거를 요걸로 주어지는 서피스가 있는데, 이거랑 X, Y, Z 코디네이트 플레인, 그 다음에 EX 플러스 Y가 2, 요걸로 바운드된 서피스, 바운드된 볼륨을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냐면 Y, Z, 여기 틀림없이 이런 서피스가 이걸로 주어진 게 있을 텐데, 요 XY 플레인에서는 X축, Y축, 그 다음에 요식은 뭐냐면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우리 요 공간에서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면 다음과 같은 직선이 있지만 그 중에서 XY 축을 만나는 건 이렇게 있으니까 밑면이 베이스가 이렇게 돼 있는 곳 위에 요 서피스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밑면이 요걸로 이렇게 바운드된 위에 있는 요 서피스까지 오는 그걸로 만들어진 볼륨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볼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잘게 나눈다 그랬죠. 그럼 뭐냐면 여기 있는 걸 잘게 나눈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기둥에 대한 볼륨을 계산한 다음에 전부 더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더해주는 방법이 그렇게 쉬워 보일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럼 밑면을 따로 그려보면 밑면이 XY, 저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아니 근데 2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X, 내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2X 맞죠?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X가 Y가 0인 데가 어딘가 마이너스, 기울게 나 그림을 잘못 그렸지.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려서 이걸 그리기 나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건 되게 파워포인트 파일로 그리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1 다음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본적으로는 dx, dy, 왜냐하면 요 중에 있는 작은 볼륨 엘리먼트를 dx, dy로 정한 다음에 이거를 위에 있는 서피스 z,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 있는 요 x와 dx와 dy에 대한 어퍼 리밋과 로어 리밋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멀티플 인티그랄 x와 y에 대해서 인티그랄을 할 때는 뭐냐면 y에 대한 인티그랄을 할 때는 x는 픽스된 컨스턴트를 보고 계산을 하고, 혹시 순서를 바꿔서 x부터 먼저 적분을 하면 아직 적분되지 않은 y는 픽스가 되어 있는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이 인티그랄인데 가까운 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바깥쪽으로 이렇게 인티그랄이 사인이 자꾸 인티그랄 데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죠.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데 y에 대한 a, b, 예를 들어서 a가 x의 함수이고 b가 x에 대한 함수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나온 결과가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면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여기 다시 무슨 y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적분을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러면 적분이 개판이 되니까 적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할 경우는 y에 대한 그 로어 리밋과 어퍼 리밋은 x에 대한 함수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x는 이거는 순전히
뭐냐면 x와 y의 인디펜던트한 값으로 적분을 해야 되죠. 물론 이 순서를 바꿔서 x부터 먼저 적분하는 인티그럴을 셋업을 하면 x에 대한 어퍼 리밋과 로어 리밋은 y에 대한 함수일 수 있지만 이게 x에 대한 함수일 수는 없죠. 그죠? 여기서는 y를 픽스해 놓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한다고 칩시다.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면 x가 쭉 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 dx 그러면 우리 요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dx 위에 있는 경우는 x가 여기서부터 x로 이건 어떻게 되나? x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dx라는 스트립 이 두께가 있는 스트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인티그레이션 구간이 직사각형이면 이게 2 곱하기 dx로 주어지지만 이거는 다음과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죠. 여기 있는 거는 이 경우에는 x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요 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x면 그때가 y죠. 그죠? y가 이게 얼마냐면 x로 표현하면 2-2x죠. 그래서 뭐냐면 x를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러면 이게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x만큼 떨어진 곳에 x를 픽스해 놓고 그 다음에 y를 보면 y는 이렇게 잘게 나누지만 그때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을 수 있냐면 0부터 e-2x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x가 정해진 곳에서 dx만큼의 스트립에서 y를 0부터 e-2x까지 적분해서 dx를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보내면 어디서 0부터 1까지 보내면 이 구간을 다 커버한 거죠. 지금 한 말을 식으로 쓰면 이건 뭐냐면 x가 픽스가 돼 있으니까 x에 대한 x는 놔두고 y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x에 대해서 0부터 여기까지 2-2x까지 그 다음에 x는 정해진 x에 대해서 y를 0부터 2-2x까지 하면 그 다음에 x는 0부터 1까지 하면 되죠.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인티그란드는 c 1 플러스 y죠. 이거 적분하면 되죠. 이걸 적분을 하면 첫 번째 거는 먼저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적분을 하고 그럼 첫 번째 거는 1 플러스 y니까 1은 2-2x 그 다음에 y는 적분을 하면 2분의 y제곱이니까 2분의 y제곱에다가 y제곱에다가 2-2x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x의 제곱이니까 2로 나눠주면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적분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나? 이게 얼마인가? 4 x의 1창은 마이너스 4x 아니지 맞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x의 제곱항은 2x 제곱이니까 4 빼기 3 더하기 3분의 2죠. 이게 1이니까 3분의 5죠.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주어진 x를 픽스 시켜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y가 그동안 얼만큼 변했나를 본 거죠. 그럼 거꾸로 y를 픽스해놓고 x를 변하게 만들 수 있냐면 그럴 수 있죠. 똑같은 그래프를 보면 이제 y를 픽스 시켜놓고 여기서부터
dy. 그리고 x를 어디까지 적분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이 y가 2-2x인데 우리 이제는 어떻게 쓰냐면 x에 대해서 풀어야 돼. y가 픽스돼 있으니까 그때 x는 1-2분의 y 다음 같은 거죠. y가 픽스돼 있을 때 x를 어디서부터 이만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에어리어를 보면 그거는 y가 픽스돼 있을 때 x는 0부터 1-2분의 y까지죠. 그 다음에 y, 이런 y를 그 다음에 어떻게 더하냐면 그건 0부터 1까지 더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에어리어를 전부 다 이 작은 인피니테스멀한 엘리먼트들로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아이디어를 쓰면 우리 이거는 순서를 바꾼 거죠. 1 플러스 y.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0부터 1-2분의 y까지. y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경우는. 이걸 확인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면 계산이 똑같나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x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x에 전혀 디펜드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상수로 생각을 하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dy 1-2분의 y 1 플러스 y 요게 1 플러스 2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이니까 첫 번째 거는 1은 적분하면 2, 두 번째 건 4분의 y 제곱이니까 플러스 1, 요거는 마이너스 6분의 y 3승이니까 8, 3분의 4죠. 2에서 3분의 4를 빼면 3분의 2니까 3분의 2에다 1을 더하면 3분의 5. 결과가 같죠. 그래서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는 밑에 있는 요 인피니테스 어떻게 해서 전부 다 커버를 하느냐 하는 요 인피니테스멀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여기서는 y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했네. 여기는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했네. 순서에 상관없어요. 적분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달걀판에 달걀이 있는데 이렇게 생 거랑 이렇게 생 거랑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순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순서로 적분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 경우는 어떤 순서로 해도 문제를 푸는 어려움은 거의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있는 XY 플레인에서 나온 인티그레이트를 해야 되는 그 플레인, 그 리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쉽게 주어져 있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XY 플레인에서의 다음 같이 주어져서 X는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이게 Y1X, Y2X x에 대한 함수로 이게 복잡한 커브고 복잡한 커브 요 리전에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서피스에 대한 부피를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 이거는 잘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 게 편하냐면 이렇게 나누는 게 편하죠.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 여기서는 괜찮은데 이쪽에서는 나오는 인티그란드 그 x에 대한 리전을 구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는 뭐냐면 x에 대한 구간은 컨스탄트이고 y에 대한 변화가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한쪽은 픽스가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복잡한 커브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자르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른다는 게 뭐죠? x를 픽스 시켜 놓고 주어진 x에 대해서 아니지
y를 픽스 시켜놓고 x를 먼저 적분을 하는 게 낫죠. 다음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 경우는 뭐 이렇게 생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뭐 다음과 같이 돼 있을 경우도 여러분들이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게 더 편리하죠. 그죠? 이거랑 굳이 다르진 않죠. 이 중에서 한쪽 컨스탄트인 게 한쪽으로 모인 거고 커브가 직선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니까. 다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티그레이션 리전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도 다음과 같이 적분을 하는 게 우리 쉽게 y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이건 y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티그레이션이 나오면 y를 먼저 적분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x를 먼저 하는 게 더 좋은 거는 그 뒤집어진 경우겠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냐면 cd, 그다음에 요게 y에 대한 함수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인티그레이션 리전을 어떻게 잡는 게 편하냐면 이렇게 자르는 게 더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y를 픽스 시켜놓고 x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하면 우리 밑에 있는 이 에어리어에 대해서 더블 인테그랄을 하는 건,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fxy 이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인티그레이션 리전 a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xy, 그 다음에 x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게 간단하게 주어지고, 이 경우는 인테그랄 y, x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는데 x2y, x1y, cd 다음과 같이 적분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본 삼각형 XY 다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별 차이가 없고 똑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고, 밑에가 뭐 직사각형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잘라서 이걸 먼저 적분을 하든 요 스트립에 대해서 적분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주어진 인티그레이션 리전을 보고 어느 베리어블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했지? 다른 example야. 근데 조금 아까 주어진 이 볼륨 인테그랄을 아까 example 1에서 괜히 지웠네. 지금 보면 C가 1 플러스 Y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거로 둘러싸인 볼륨을 아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 인테그랄 0부터 2-2x까지 dy, 그리고 1 플러스 y라고 썼었죠. 이거는 뭐냐면 더블 인테그랄로 쓸 수 있는데, 우리 더블 인테그랄은 역시 볼륨을 구할 때는 더블 인테그랄을 구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xy 플레인에서 조그만 인피니테시멀한 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기둥을 보고 기둥의 높이를 구한 다음에 그 작은 볼륨을 구했었죠.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왜 한쪽 기둥은 왜 정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있는
작은 직육면체 dx, dy, dz 가로 세로 높이가 dx, dy, dz인 작은 볼륨을 가지고서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전체 볼륨을 잘게 자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요런 작은 볼륨으로 전부 다 더해도 되죠. 그러면 조금 아까 봤던 부피는 지금까지는 2디멘셔널 인티그랄로 썼지만 이제는 dx, dy, dz에 대한 3디멘셔널 인티그랄로도 쓸 수 있어요. easy. C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C는 XY, C는 0부터 1 플러스 Y까지죠. 위에 있는 서피스니까. 트리플 볼륨을 트리플 인티그랄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고 여기 있는 이 인테그랄, 마지막 인테그랄을 이렇게 바꿨지만 이게 바로 1 플러스 Y죠. 1 플러스 Y라서 원래 있는 인테그랄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피니테스멀한 엘리먼트를 어떻게 잡고 시작하느냐로 여러분들이 잡으면 더블 인티그랄로 혹은 트리플 인티그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볼륨이 아니라 질량을 구한다. 질량을 구한다는 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피가 있지만 이 안에 이게 뭐냐면 mass distribution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단위 부피당 볼륨 아니지 단위 부피당 볼륨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단위 부피당 질량 이 안에 있는 게 단위 부피당 질량을 density로 쓰면 density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만약에 컨스탄트한 density 같으면 이거의 질량을 구하라 그러면 density를 곱해서 다 적분하면 되는데 density가 컨스탄트면 앞으로 나오니까 볼륨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계산이에요. 근데 이게 x, y, z에 대한 스페이스의 포인트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트리플 인테그랄을 쓰는 게 해야만 우리 제대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도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야. 만약에 로가 C에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면 우리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이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 요 작은 인피니테스멀한 엘리먼트의 질량은 얼마냐? dm은 요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한 거죠. 곱한 다음에 모든 x, y, z의 가능한 값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적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자, 그러면 적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 고전역학을 배웠을 때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적분 문제에 닥치죠. 여러분들이 되게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앞에 속도에 대한 정의도 하고 벡터, 운동 방정식 뭐 이런 거 쓸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 1, 2를 들었다면 다 들었을 테니까 그러면 저렇게 고등학교 때 배운 걸 또 하네. 일반 물리는 진도가 좀 빠르면 쉽구나. 하다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좌절을 맛보는 게 모먼트 오브 이너셜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정신이 없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일반 물리를 배울 때 몇 번의 고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먼트 회전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럴 때 나온 여러 가지 적분들 그 적분들의 몇 가지 예를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별걸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문제 하나 가지고서 별걸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x 스퀘어라는 커브를 생각하고 x가 0과 1 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쉽죠? 뭐가 쉽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죠. 첫 번째 요 그래프 밑에 에어리어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죠. 에어리어는 그거 우리 쉽잖아.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이건 다 해. y x제곱 3분의 1이죠. 그럼 요 밑에 요렇게 있는 요렇게 생긴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평면으로 되어 있는 물체죠. 근데 이게 질량이 유니폼 덴시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덴시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매스는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 제일 먼저 궁금해야 될 게 뭐냐면 디멘션이 안 맞죠. 이건 길이의 차원이니까 이건 에어리어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틀림없이 2차원 물체면 surface density라고 해서 단위 면적당 질량이어야 되는데 차원이 안 맞죠. 앞에 있는 적당한 상수를 차원을 맞춰주기 위한 상수를 생략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적당히 다른 차원 꼭 이게 XY가 꼭 길이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variable이라고 생각해서 차원이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차원에서는 에어리어도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있는 왜 이게 차원이 디멘션이 안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적당히 우리가 변수를 변환을 해서 우리 이게 맞는 차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런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질량은 당연히 이거는 요 밑에 있는 dx, dy인 곳을 따지고 거기에 로를 곱하면 되니까 xy, dx, dy죠. 그래서 m은 이건 어떻게 잡으면 좋죠? 주어진 x에 대해서 아니지. 주어진 x가 아니지. y를 x가 때 y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게 더 편하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내가 그렇게 헷갈리지? y에 대한 적분 x가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x는 0부터 1까지로 하고 y는 x가 픽스 되어 있을 때 0부터 어디까지지? 여기까지 x제곱 dy 로가 xy죠.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거 계산할 때 y에 대한 적분을 할 때는 x가 픽스가 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니까 컨스턴트로 생각하니까 적분 밖으로 나오면 2분의 y제곱 2분의 x 4승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가 2분의 x 5승이니까 2분의 x 5승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x 5승은 적분하면 6분의 x 6승이니까 12분의 1. 세 번째 arc length. 여태까지 지금까지 푼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때 많이 봤지만 우리 이제는 뭐냐면 요 길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요 길이가 이건 어떻게 해요? 역시 잘게 나누면 되죠. 잘게 나눠서 요 길이는 요게 dx고 요게 dy면 요 길이를 ds라고 하면 옆으로 되어 있는 거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쓰지? 휘었는데 dx dy를 아주 작게 하면 ds도 직선으로 되면 저게 직각삼각형이 되죠. 직각삼각형이 되면 ds 제곱은 dx 제곱 dy 제곱.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x로 묶어내면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제곱 혹은 dy를 묶어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럼 왜 이 두 개를 다 썼냐? 두 개 다 맞는 식이죠. 아무거나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싶으면 요 양을 써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고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싶으면 이 형태를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럼 dy, dx, dy는 물론 요거는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는데 dy dx는 처음에 요게 주어져 있으니까 dy dx는 2x, dx dy는 2x분의 1인데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 그러면 x에 대한 적분으로 하면 요거를 끄집어내면 s는 인테그랄 x가 dx까지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4x 제곱 dx.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거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1학년 때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건 전자기학을 배울 때 일렉트릭 포텐셜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형태를 계산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건 쉽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경우는 이건 스퀘어 루트 x 제곱 더하기 a 제곱을 미분하면 스퀘어 루트 x 제곱분의 a 제곱에 x가 되니까 이거는 이걸 미분한 거네. 금방 알죠? 이렇게 해서 풀었죠. 근데 이런 거는 안 해봤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a 제곱 x 제곱 dx.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는 요거를 탄젠트 세타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죠.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 세타, 그 다음에 이건 탄젠트 세타면 시컨 세타에 비례하니까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별로 적분이 안 바꿔도 별로 적분이 안 되는 것 같죠? 불쾌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AX를 하이퍼볼릭 사인 뭘로 할까? U로 놓으면 이 양은 스퀘어 루트 하는 게 1 플러스 사인 하이퍼볼릭 스퀘어드 U 스퀘어 루트. 이게 뭐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스퀘어 U죠. 왜냐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빼기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이 1이니까 1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의 제곱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의 제곱이죠. 요거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U dx는 이걸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되니까 a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U du 이것도 적분하기 어렵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뭐냐면 이렇게 하이퍼볼릭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놓는 거 이런 형태는 안 되지만 이 형태는 아까처럼 x를 a 하이퍼볼릭 사인 u로 집어넣으면 a 하이퍼볼릭 코사인 u du 밑에 있는 게 a 하이퍼볼릭 코사인 u가 돼서 이게 캔슬이 돼서 u 플러스 컨스턴트죠. u는 하이퍼볼릭 사인의 인버스의 x 오버 a죠.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어요. 이건 처음 보는 형태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죠?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쓰고 싶으면
하이퍼볼릭 인버스 이거를 t로 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a분의 x가 하이퍼볼릭 사인 t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t죠. 이거 t에 관해서 풀 수 있죠. 어떻게? e to the t, 2의 t승을 y라고 넣으면 y 마이너스 y분의 1 상수. y에 대한 2차식이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y가 나오죠. 그 y가 뭐냐면 2의 t승이죠. 그럼 t는 어떻게 구해요? y의 로그를 취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로 쓰면 이 양은 내가 구한 게 있나? 라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기 전에 그래서 이 인테그랄과 내가 지웠나? 지운 조그맣게 인테그랄이 뭐였더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4x 제곱 dx 이거를 푸는 문제를 숙제로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푸나? 내가 어떻게 풀었더라?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뭐냐면 밑에 있는 이거는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a제곱 x제곱은 힌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먼저 계산해 보면 돼요. 이거를 먼저 계산해 보면 하나는 요거를 미분하면 요거에 비례하는 텀이 나오고 요거를 적당히 결합을 하면 뭐냐면 조금 아까 계산했던 스퀘어 루트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에 대한 적분과 요걸 적분한 거랑 요거 미분한 양이고 요거를 적분하면 요 양이 되죠. 이거의 적당한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답은 답만 얘기하니까 짜증나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니까 이걸 적분하면 2분의 x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4x 제곱 1/2 4분의 1 로그 2x 이 양은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에서 나온 것 같죠? 그죠? 로그를 취하고 이상한 양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이 되는 거에 0부터 1까지 그래서 아주 간단한 y는 x제곱에 대해서 간단한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계산은 적분 형태는 아주 간단하지만 적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치겠죠. 적분하기 쉬운 적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해보면 이건 제로를 집어넣으면 다 0이니까 이건 0 제로를 집어넣으면 로그 1이니까 0이니까 x가 1인 경우만 1만 대입하면 되죠. 1을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루트 5 4분의 1로 끄집어내면 2 루트 5 4분의 1 끄집어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2 5 플러스 로그 2 플러스 루트 5 아크 랭스는 좀 복잡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클로즈드 폼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서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죠. 또 별짓을 어떤 별짓을 하냐면 네 번째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상관없어. 오케이. 네 번째. 센트로이드. 센트로이드가 뭐더라? 다음과 같은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유니폼한 덴서티를 가지고 있을 때 센터 오브 매스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센터 오브 매스가 얼마냐고 물어볼 땐 덴시티가 주어질 경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우리 처음부터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센트로이드는 어떻게 구하나? 센트로이드의 데피니션은 그래서 어디 그 점 x바 y바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정의가 뭐냐면 x바 곱하기 토탈은 d a x 다음과 같은 게 센트로이드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x바에 대해서 헷갈리나? x바가 원 오브 토탈 에어리어 에어리어의 적분을 x로 웨이트를 준 거를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센트로이드가 되죠. 만약에 유니폼한 질량이면 유니폼한 덴시티가 주어져 있으면 저게 바로 센터 오브 매스인데 이 노테이션이랑 똑같죠. 여기다가 로만 더 덴시티만 곱해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니까 우리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다.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a x 바는 인테그랄 아까 우리 한 걸 봐야지. 0부터 1까지 dx 인테그랄 0부터 x제곱까지 dy 하고 x를 쓰면 되죠. ay 바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 인테그랄 0부터 x제곱까지 dy 이건 y를 쓰면 되죠. 자, 이 양은 y에 대해서 적분할 때 x는 컨스탄트니까 2를 적분하니까 y x 3승 4분의 1이죠. 밑에 있는 거는 y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2분의 x 4승 2분의 x 4승을 적분하면 10분의 x의 5승 10분의 1 따라서 x바 y바는 a가 아까 얼마였더라? 3분의 1이었나? 그렇죠. 3분의 1로 나눠주면 3을 곱하면 되죠. 4분의 3 10분의 3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또 별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X축에 대한 만약에 이게 유니폼한 덴시티를 가지고 있을 때 X축에 대한 모먼트 오브 이너션은 어렵지 않죠. dx, dy가 있으면 X축에 대한 거는 요 길이를 곱하면 되죠. 요 길이의 제곱을 요 길이가 얼마인가? 주어진 x에 대해서 그게 y네, 그죠? 요 길이가 y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x는 인테그랄 로가 주어져야 되네. 로 y제곱 da는 물론 아까 본 것처럼 x는 0부터 1까지 y는 0부터 x제곱까지 dy를 한 다음에 y제곱 로가 컨스탄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거는 이게 y제곱인 경우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셋업하느냐 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셋업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다음 같은 y가 x제곱인 걸 0부터 1까지 있는 거를 x축 주위로 로테이트를 시켜요. 그래서 나온 다음과 같은 물체가 있죠.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던 거죠. 요새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안 하나? 이거 하죠. 다음과 같은 거에 이제 문제가 어떤 걸 푸냐면 어떤 걸 풀까? 내가 뭐를 했나?
A, B, C, D 네 개를 했구나. 뭐냐면 당연히 처음에 이거의 볼륨,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요 옆으로 이렇게 휘어진 요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이걸로 둘러싸이는 것에 뭐야? 요 밑에 요거 말고 여기 둘러싸인 요 부분에 센트로이드. 다시 말하면 센트로이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뭐냐면 이 표면, 둘러싸인 표면으로 만들어진데 이 표면에 유니폼한 덴시티로, 서피스 덴시티로 있는 다음 같은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센트로이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게 속이 꽉 차 있는 경우랑은 또 다르죠. 속이 빈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이 물체가 어떤 로라는 컨스탄트한 덴시티를 가지고 있을 때 X축 주위에 대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얼마냐, 그리고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소리 하나씩 해보면 문제만 셋업을 할까? 볼륨은 구하기 쉽죠. 우선 처음에는 트리플 인테그랄로 써도 되지만 우리가 하는 거 dx, 요때 요게 y니까 요게 y면 넓이가 파이 y제곱 곱하기 dx죠. 그러니까 볼륨은 dv는 파이 y제곱 dx니까 볼륨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파이 y 스퀘어 dx. 근데 y가 x제곱이니까 x 4승이죠. 그래서 이건 5분의 파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고. 서피스 에어리어는 서피스 에어리어는 볼륨이 아니라 그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야 돼? 다음 같은 거죠. 그럼 요 길이가 y면 이 둘레는, 이거는 뚝 잘라서 쭉 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 피면 둘레는 2파이 y. 이 길이는 dx가 아니잖아. 그죠? dx는 x축의 평행한데 이거 기울어져 있죠. ds가 돼야 되죠. 이게 dA죠. 이거는 2파이 y.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스퀘어 루트 dx로 쓰면 되죠. 그 적분을 하면 돼요. a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 2파이 x제곱 스퀘어 루트, 아까 저기 y를 미분하면 2x니까 1 플러스 4x제곱 dx. 더 불쾌한 적분이죠. 그래서 그냥 놔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적분의 형태만, 에어리어를 어떻게 구하느냐, 아니 혹은 이 서피스 에어리어를 어떻게 구하느냐. 서피스 에어리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적분의 아이디어를 여러 개 쓰면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고민을 해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모먼트 오브 이너셔는, 요걸 중심으로 모먼트 오브 이너셔는 어떻게 구하나? 모먼트 오브 이너셔는, 모먼트 오브 이너셔부터 딴 걸, 센트로이드부터 구할까? 센트로이드도, 이거의 센트로이드는 요 속에 빈 표면만 있는 거의 센트로이드는 우리 아까 쓴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거 쓰면 되죠. 센트로이드에 근데 y좌표는 0일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y는 이 대칭성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센트로이드는 요 중심 이 선상에 위치해야 되니까 y 바는 0일 테고, 우리 그건 계산도 하지 않나도 알고, 대칭성에 의해서 요거 계산하면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기 어렵지만 이거만 계산하면 되죠. 자, 다른 걸 쓸 수 있고. 그래서 보니 시간. 모먼트 오브 이너셔는 여러분들이 볼륨 엘리먼트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건데, 이건 요 안에서 요 단면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주어진 y 값에 대해서죠. 그럼 이거를 값을 z라고 하면 요거는 요 서클이 되는데 서클에 x가 fix가 됐으니까 yz 플랜에서 보면 요거에 이게 뭐냐, 서클이니까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은 x 4승이죠. 왜냐면 z가 0인 곳에서는 y가 x 제곱이니까. 다음과 같은 서클에 x가 픽스되어 있는 경우 요 서클이에요. 그 중에서 요거를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y제곱 플러스 z제곱 x축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 거를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로 인테그랄 dx dz dy y제곱 플러스 z제곱.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근데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는 구간을 뭐지? 우리 이렇게 나누는 게 쉬우니까 y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는 거는 서클이니까 마이너스 x 4승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x 4승 마이너스 z제곱. 서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렇게 하고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적분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 스퀘어에서부터 x 스퀘어까지 x는 0부터 1까지 이거 적분을 하면 되죠. 물론 형태는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모먼트 오브 이너셜을 쓸 수 있죠. 이것도 계산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죠? 이 안에 스퀘어 루트 x 4승 마이너스 제곱 이런 게 있어서 계산하기는 복잡하지만 우리 어쨌든 계산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여러 가지 양들을 계산할 때는 잘게 잘라서 인피니테시멀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양에 대해서 주어진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어떤 순서로 잘할 것인가만 잘 염두에다 두면 된다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코디네이트 시스템 3개,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런 인피니테시멀 엘리먼트를 어떻게 잡는가, 인피니테시멀한 볼륨 엘리먼트, 인피니테시멀한 서피스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잡고 그걸 잡으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적분을 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